잠시 후 너 뭐야? 너 뭐야? 차관님, 경찰 고위직에게 외압이나 청탁 넣으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택시기사한테 영상 사진 주시는 왜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그건 말씀드렸는데. 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판단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한 사회부 안윤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 기자, 저희가 이제 잠시 전에 영상을 보긴 했는데 당시 사건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이용구 전 차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6일 밤입니다. 예. 네, 이 전 차관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는데요.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은 했지만 당시 상황은 특가법이 규정하는 운행 중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더 논란이 됐던 점이 이 전 차관을 둘러싼 추가 의혹들이 더 나오면서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하자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당시 사건을 취재하면서 택시기사를 직접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영상 좀 지워주시면 어떠냐고 그랬을 때 내가 아이고 지울 것까지 있어요. 내가 안 보여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용구 씨하고 통화할 때. 자, 오늘 1심 판단이 네. 나오긴 할 텐데 법적으로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검찰과 이 전 차관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건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예. 택시기사 A씨가 이 전 차관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는데 검찰은 이 행동이 이 전 차관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전 차관이 이 영상을 이미 봤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전 차관 측은 A씨가 자신의 휴대폰에 있던 4개의 영상 중 이 전 차관에게 보낸 1개 영상 사본만 네. 나에게서만 삭제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예.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려면 A씨의 증거인멸죄도 성립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 전 차관 측은 초반에 부인했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는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나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면서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일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죄로 봤는데요.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조용히 끝이 나나 싶었는데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다음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봐주기 논란이 일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운전 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는데요. 예. 자, 그런데 이 해명, 결국 경찰의 해명이 네. 거짓말로 드러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해 초 택시기사 A씨를 직접 만나 무려 5시간에 달하는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경찰이 영상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담당 수사관이 직접 확인까지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서 얘기를 했지. 경찰이. 블랙박스 그 영상 찍어 가셨다며요. 보여달라고 줬지. 정지한 상태래요. 서 있는 상태래요. 그러더라고요. 안 보고 했대요. 안 보고 했대요.
네, 저희 단독 보도 이후 서울경찰청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던 기존 주장을 뒤집고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예.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관련인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영상 존재를 숨긴 담당 수사관은 해임됐고 지휘 업무를 담당했던 형사과장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예. 네, 이 전 차관 현재는 변호사 신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는데요.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자격 박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예.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혹은 집행 이상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전 차관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